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문학 작품 속 엿보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작품을 중심으로 명문장 연습을 할 거고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게 됐는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 어셀로나 킹 리어에 나오는 유명한 작품도 학습해 볼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에 관련한 작가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영국민들은 아주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가. 자, 셰익스피어가 쓴 많은 작품들 중에서 특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죠. 햄릿, 킹 리어, 어셀로, 맥베스 이렇게 4대 비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작품을 읽어서도 많이 아실 테고요. 어째서 이게 비극인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셰익스피어는 비극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Merchant of Venice나 로미오 앤 줄리엣 같은 이런 사랑에 관련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썼고요. 시도 썼고 상당히 작품 활동이 많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너무 유명하고 많은 작품을 쓰다 보니까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오히려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고 글을 잘 쓰는 누군가가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햄릿의 명대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햄릿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 아다시피 배경이 덴마크죠. 덴마크의 햄릿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돼서 그 왕의 부인 거트루드가 그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로디어스가 왕이 되죠. 이때 그 햄릿 왕의 왕자, 주니어 햄릿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가 삼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 하고 잠시 후에 그 대사에 관련된 문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무척 슬픈 이 햄릿 왕자에게 친구 호레이쇼가 있었는데 이 호레이쇼의 이제 도움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죽은 이 왕자의 아버지 햄릿 왕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너의 삼촌 클로디어스가 이 내 왕권과 왕비를 탐해가지고 내가 잠잘 때 내 귀에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독약을 흘러넣어서 나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햄릿 왕자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뭔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연극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클로디어스가 했던 그 상황들을 연극으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꿈에서만 본 게 사실인지를 잘 몰랐는데 연극을 보고 당황하는 그 삼촌 클로디어스를 보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선왕에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아버지가 유언이 있었어요. 어머니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햄릿 왕자가 고통을 겪게 되죠. 이때 내가 복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 햄릿 왕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원문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한번 실제 원문을 통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 표현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요 햄릿의 왕자의 대사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나가야 될 건지 그냥 있어야 될 건지 이런 어떤 우유부단함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자, 요거 보신 적 있나요? 자,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자, 이때 보시면 자, 등위 접속사 5어를 중심으로 해서요. 앞에 to be, 자, 뭐뭐이 되다 이겁니다. not to be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게 문제다. 이거 햄릿 왕자가 말한 이 셰익스피어가 쓴 이 유명한 대사는 이거 자체로 직역을 하면 의미가 어렵겠지만 요 전체적인 앞의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시켜서 요 표현을 그대로 외우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요런 거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또 하나 햄릿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또 하나 있었죠. 자, 엄마가 삼촌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3개월도 안 돼서. 그래서 이 햄릿 왕자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약한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표현하나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Prouty, thy name is woman. 자, 여기 thy 하면은 your name입니다. 이게 thy가 your의 고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16, 17세기 쓰여진 거니까 오늘날 영어에 your하는 그 전에 쓰였던 고어로 쓰여진 게 이렇게 그대로 원문 쓰여진 게 맞죠. 자, 여기 단어 한번 보세요. Prouty 하면은요. 깨어지기 쉬운, 약한, 마음이 약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렇진 않지만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언급했던 대사입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문에 대한 요 명대사는 연습하셔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자, 여기 어휘 정리한 거 하나 가볼까요? 앞에서 말했던 성격이 굉장히 약하고 의지가 약하다, 깨지기 쉽다 이런 어휘로 frailty가 있습니다. 그래서 weakness and poor health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인간의 허약함, 인간의 나약함 이건 어떡합니까? 바로 그대로 갖다 쓰십니다. 어떻게? human frailty라는 단어로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railty가 잘 깨지기 쉬운 이런 의지, 사람에게 쓰이면 의지, 박약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이럴 때는 어떨까요? 그대로 깨지기 쉬운 도자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frail china 이때 frail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도자기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도자기. 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지금 햄릿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오셀로나 킹 리어에 관련된 주요 문장도 담아놨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햄릿에 관련된 줄거리는 확실히 감상을 하고 가시라고요. 제가 줄거리를 쭉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꼭 읽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그냥 간단하게 햄릿 줄거리는 앞에 내용 이어서 간단하게 쭉 연결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어셀러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햄릿 왕이 죽고 왕비 거트루드가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때 햄릿 왕자가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이렇게 삼촌하고 결혼해서 되냐?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대화를 엿듣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어요. 폴로니어스가 있는데 이게 삼촌이 듣고 있는 줄 알고 햄릿 왕자가 죽이게 돼요. 이걸 계기로 해갖고 햄릿 왕자는 영국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그런 음모에 휩싸이게 되죠. 한편, 자, 햄릿의 애인 어필리어가 있었어요. 이 어필리어는 이 폴로니어스의 딸입니다. 딸인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되고, 햄릿은 또 영국으로 추방되고, 이러니까, 자, 아주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햄릿의 전체적인 게 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가. 자,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씩 다 죽어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앞에서 폴로니어스가 죽으니까 어필리어도 죽었잖아요. 프랑스에 유학을 갔던 폴로니어스 아들 레어티즈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덴마크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클로디어스 그 왕으로부터 이건 햄릿이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햄릿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둘이 공모를 하게 되죠. 그러나 햄릿은 영국으로 유배 가던 중에 해적의 습격을 받으면서 못 가고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덴마크로. 그러면서 레어티즈가 검술 시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검술 시합에 직접 죽냐 사냐 이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응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칼 끝에 사실 이거 굉장히 비겁한 거잖아요. 칼 끝에 독을 묻혀가지고 이 레어티즈가 묻힌 그 독 끝에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칼로 거투루드를 또 죽이게 됩니다. 레어티스를 오히려 칼이 바뀌게 되면서 죽이게 되고, 이 클로디어스가 여기다가 이제 음모 중에 하나가 이 나중에 안 죽으면 여기다 독주를 독을 탄 술을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왕비가 이걸 또 마시게 돼요. 그래서 왕비도 죽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작품들의 내용들이 작품의 인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호레이쇼만 남게 되죠. 그래서 호레이쇼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네, 그래서 덴마크 왕가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그런 유혈 사건을 제재로 해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쓴 거죠. 네, 우유부단한 햄릿 왕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명한 문구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어셀로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또 한 가지 어셀로는 이 작품 속의 인물이에요. 주요 주인공입니다. 자, 이 어셀로가 이 작품에서 장군인데 이 사람의 그 부하에 이악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작품에서 아주 유명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해도 족함을 알면, 이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 놓은 거니까 요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가난해도 자기가 만족함을 알면 백만장자가 부럽지가 않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난뱅이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만 늘 한다면 아주 부자가 아니라 그건 아주 추운 겨울만큼이나 쓸쓸하고 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어셀로 작품에서 이악고가 한 얘기 3막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Poor and content as rich.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셰익스피어 작품은 연극 퍼포먼스를 위한 작품이죠. 희곡이죠. 이건 비극이고,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보면 비문법적인 ungrammatical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장 해석하다가 이거 문법이 틀리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작품, 시나 희곡에서 비극 그 작품 속에서는 좀 비문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16, 17세기 쓰여진 거니까 비문법적인 것이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poor, 가난한 겁니다. content, 만족한 거예요. 가난하고 만족한, 이거는 rich,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넉넉한 거다 이거죠. 가난하지만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은 부유한 거 그만큼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rich, limitless. 자, 부자인데, 부유한데, 풍부한데, 이게 한이 없다는 얘기죠. 뭐가? as poor as winter. 겨울만큼이나 가난하다. 이때 가난보다는 겨울만큼이다. 겨울만큼이나 초라하다. 이런 겁니다. 누구? To him that ever fears he shall be poor. 자, 여기 보시면 fears 어떤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뭐를? He shall be poor. 가난하게 될 것일까? 가난하게 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거죠. 가난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부가 겨울만큼이나 초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학고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 어셀로의 명대사 하나 더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이런 얘기 있어요. 공기처럼 가벼운 하찮은 것도 질투의 눈먼 자에게는 성서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공기처럼 가벼운 하찮은 것. 같은 의미예요. 자, 하찮은 거, 쓸모없는 거, 별일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공기처럼 가볍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질투의 눈먼 자, 질투의 눈먼 자에게는 성서만한 성경, 성서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요 의미에서 어떤 거의 뉘앙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질투의 눈먼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하찮은 공기처럼 아주 하찮은 깃털 같은 그러한 조그만한 일도 성서만한 큰 증거. 그러니까 질투의 눈먼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겨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역시 이학고가 얘기한 건데요. 역시 3막 3장에서 말한 겁니다. 자, 보시면 trifle 하면은요. 사소한 일, 사소한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뭐 별거 아닌 거, 아주 그 사소한 일, trifle 그렇죠. 이때 입증, 여기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confirmations 그대로 쓰시면 되죠. confirmation. 이 confirmation은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에 여행 가려고 호텔 예약을 해놓고 가기 일주 전이나 이틀 전에 확인 전화하죠. 그럴 때 confirm이란 단어 아세요? 확인하다. 그 단어에서 A 하나 붙이고 TION 붙인 명사 형태죠. confirmation은 입증, 확증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성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서는 holy 또는 sacred rea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 요 단어 한번 볼게요. read 하면은 문서라는 뜻이에요. write을 쓰다라는 write을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6, 17세기 얘기죠. 그래서 고어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쓴 겁니다. read 공식 문서, 공식 서한을 read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성서를 holy, 신성한, sacred 이 단어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앞에서 이 얘기는 그대로 가볼게요. 하찮은 거, 공기만큼이나 공기같이 하찮은 거, 가벼운 거 이럴 때 trifle 주어입니다. 이때 가벼워요. 어떻게? as air, 공기만큼이나 가벼운 하찮은 것이 to the jealous. 자, to the jealous, 더 플러스 형용사.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아세요? 더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the jealous 하면 뭐예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겁니다. 공기 같은 아주 그 사소한 것이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전치사 어떻게? confirmation strong as fruit of holy writ. 자, 앞에서 holy writ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랬죠. 성경의 fruit, 증거입니다. 증거만큼이나 강한 확증이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trifles light as air to the jealous, confirmation strong as fruit of holy writ. 자, 아주 사소한 일도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진지한 거죠. 성서만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자, 앞에서 햄릿 작품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어셀로 작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셀로의 부하 중에 앞에서 두 명대사를 한 이학고라는 사람하고 캐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셀로가 캐시오를 부관 승진을 시키는데 캐시오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학고가 이제 막 뭐랄까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는 승진이 안 됐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뭔가 내가 캐시오를 밀어내고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셀로의 사랑하는 여인 데스티모나 이 결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아코가 어셀로하고 데스티모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다시 어셀로하고 그 부하 캐시오 사이에서 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코는 굉장히 어셀로 작품에서 나쁜 인물이죠. 예, 막 서로 이간질 시키고 작품을 쭉 연결하는 데 있어서 비극으로 치닫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쁘지만 이 데스티모나의 손수건을 어셀로의 부하 캐시오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셀로가 질투에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셀로가 나의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캐시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질투를 하게 되면서 이 아내 데스티모나를 죽이게 되죠. 데스티모나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힌 어셀로는 결국 데스티모나를 죽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 하나씩 하나씩 죽으면서 이 작품도 비극으로 치닫는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킹 리어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 킹 리어의 경우도 이게 비극이잖아요. 어째서 비극일까? 리어 왕 얘긴데요. 리어 왕 대사에 일단 요거 먼저 확인하고 내용 잠깐 마무리할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했습니다. 어디서? 킹 리어에서. 누가? 리어 왕의 대사예요. 리어 왕의 대사에 이런 얘기 했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와, 무시무시한데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리어 왕이 일막 4장에서 하는 얘긴데요. 자, 이때 독사부터 가볼까요? 독사, 뱀, 자, serpent, tooth, 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은혜를 모르는 자식입니다. 은혜를 모르다 그럴 때 감사할 줄 모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thankless child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thankless child. 자,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갖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여기 how 형용사 구문입니다. how 형용사 주어동사 구문이죠. 감탄문의 형태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비교급 된 구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serpent's tooth, 뱀의 이빨입니다. 뱀의 이빨 그 이상으로 더 날카롭고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쓰리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to have a thankless child. 은혜를 모르는 아이를 갖는 것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쓰리고 아프다. 이런 개념의 얘기인데요. 이게 어째서 이런 얘기가 이 대사가 킹 리어에 나왔고 리어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면 영국의 왕인 킹 리어가 딸을 셋을 뒀어요. 딸을 셋 뒀는데 영토가 아주 많겠죠. 왕이니까. 그래서 영토가 많은데 이 영토를 딸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딸들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세 딸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떤가 이렇게 했더니 그 큰딸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상당히 그 좋은 쪽에 그러니까 아부성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막내딸 코델리아는 이 언니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솔직하게 본 얘기를 막 합니다. 이 킹 리어는 첫 딸과 둘째 딸에게 이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셋째 딸 코델리아는 떠나게 되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프랑스 왕자와 결혼하면서 그냥 떠나게 되고 이 리어는 큰딸 집에 몇 달 있고 둘째 딸 집에 몇 달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 물려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두 딸들이 이 리어 왕이 왔을 때 제대로 아버지의 대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킹 리어가 광야에 나오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나중에 코델리아 막내딸이 아버지를 구하러 오지만 결국 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의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더 실제적으로 읽어보시면 더 작품 감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